우리는 타고난 흉내쟁이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생물학적 욕구는 흉내내기인데요. 많은 기업가, 예술가 등 사람들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을 따라하고 섞고 흉내내요.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는 나, 그리고 정보를 얻기 위해 제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도 이 범주 안에 속하겠죠. 그래서 오늘 소개할 내용은 나도 창의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공부하는데 너무 아이디어가 잘 안 떠올라, 갇혀진 틀에서 벗어나 더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싶어, 이런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누구나 다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평범하고 애매해도. 자, 여러분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창의성은 타고나야 가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영감의 삐를 잘 느껴야 비로소 창의적인 것 아닐까? 바로 순간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창조적인 사고 아닐까? 마약을 하면 잘 떠오르지 않을까? 마케팅, 기획, 광고 이런 쪽 분야 사람들만 할 수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다 잘못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보통 이런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는 혼자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 명의 브레인스토밍보다 혼자 숙고해서 생각하는 게 더 창의적이다라는 연구가 있었어요. 뭔가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쥐어짜는 것보다 잠깐 멈춰서 휴식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아시죠? 보통 목소리 크고 말하는 거 좋아하고 고집 세고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는 사람 있죠. 이것도 창조적인 것과는 거리가 매우 멉니다. 방금 말한 부분은 팀장, 부장, 임원분들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야, 좋은 아이디어 없냐고. 아이디어 안 내면 퇴근 없다. 야, 우리 시간 바꿔야 하니까 다시 회의 들어가자. 이런 식으로 막 쥐어짜내는 거 효과 없다고요. 창조와 관련된 신경기전, 거울 뉴런. 거울 뉴런은 타인의 행동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모방에 기여하는 기제로 제한됩니다. 인간은 모방의 능력을 가지고 진화를 해왔기에 우리는 타인의 행동을 따라함으로써 남이 학습한 내용을 쉽게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능력을 가지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남의 창작물을 아주 똑같이 배기는 것이 아니라요. 또 모방은 창조의 원천입니다. 모방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흉내라는 범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흉내 낼 때보다 훨씬 나은 결과물을 도출해냅니다. 잘 모방하려면 세상 만사에 호기심을 가지고 눈여겨보고 따라해보며 경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모방의 결과에 자신만의 가치와 철학을 담아 진정 새로운 걸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진화 동력은 모방, 흉내내기 동조였습니다. 사람의 거울 뉴런은 타인 행동뿐 아니라 느낌까지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연인들이 키스를 하면 그들의 머릿속에서 그렇듯 우리들의 뇌에서는 똑같은 거울 뉴런이 흥분합니다. 그래서 신경과학자들은 거울 뉴런이 없다면 사람들 사이의 공감이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은 거울 뉴런을 통해 상대의 마음을 자동적으로 묘사하며 더 나아가 공감하고 창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 그리고 공간이 미치는 영향은 거울 뉴런과 연결됩니다. 문화심리학자 김정훈 교수님의 강의에서도 나오는데요. 일본에 가서 4년을 혼자 있어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생산적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삶을 설명하는 것이 항상 지금을 참아야 좋은 미래가 온다는 시간으로 설명했지만 그렇죠.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공간을 가지고 있으면 그 공간에서 무엇을 하느냐로 결정이 되는 것인데 그렇죠. 지금 내가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이게 나예요 지금. 지금 여러분들은 평소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나요? 창조적인 사고를 불러일으킬 만한 환경 조성이 되어 있나요? 그리고 우리는 매일 거울을 보고 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브랜드 샤넬을 만든 인물 코코 샤넬의 유명한 일화가 있죠. 코코 샤넬은 방 한가운데에 거울을 두고 살았다고 합니다. 물론 거울로 패션이나 외모도 체크했겠지만 그녀에게 거울 보기는 자신과의 대화를 의미했는데요. 그녀는 철학적인 것을 좋아해서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독서를 무척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동안 내면을 바라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했던 코코 샤넬처럼 우리도 마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오늘의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할 것인가? 내면을 돌아보는 혼자만의 시간은 창의력의 원천이 되고 자신을 더욱 몰입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심리학 무의식과 관련하여 의식의 흐름. 의식의 흐름은 인간의 사고를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흐름으로서 그리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1890년대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의식의 흐름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요새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막 나열하고 얘기하는 것을 의식의 흐름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종의 잡생각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인간이 가진 의식의 본질이 그냥 물처럼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창조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면 친한 친구랑 대화하면서 쓸데없는 의식의 흐름 대화도 하는데 이것도 창조적인 행위에 속하는 건가? 자네. 주제 하나로 깊게 파면서 대화를 한다기보다 여러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다양한 키워드들을 생각해낼 수 있으며 얕지만 넓은 지식으로 통찰할 수 있습니다. 까먹지 않게 어디다가 메모를 해둔 후 키워드가 적힌 메모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이런 생각도 가졌었구나 하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조 디스펜자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종이와 펜을 들고 어떤 생각을 멈추고 싶은지를 적으세요. 그 생각을 의식적으로 걸러내세요. 주관적인 자아를 객관화하기 시작하면 무의식 시스템에
상담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의식 프로그래밍은 반대로 너무 복잡한 생각들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의 자신으로부터 새로운 자신을 창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조 디스펜서는 주장하는데요. 즉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과정에 갇혀 있습니다. 과거와 같은 생각 속 같은 결정을 하게 되고 그렇게 똑같은 행동을 하며 같은 경험을 만들고 두뇌 속 똑같은 이런 신경망을 자극해 그렇게 자신에게 익숙한 감정 속 편안함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된다면 두뇌 신경의 측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프로그래밍된 두뇌는 무의식의 자동화가 돼버리고 모두가 5%의 의식을 사용해서 인생을 바꾸려고 시도를 할 때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95%의 무의식적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순간 부정적으로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막을 방법은 운영체제 안으로 들어가야만 가능합니다. 그런 시스템을 살피는 방법은 자신의 내부를 살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무의식 프로그래밍으로 정리될 수 있는 잡생각들과 또 혼자 있는 것도 좋지만 이런 의식의 흐름을 이야기할 친구들과 만남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 서로 하고 싶은 말만 막 해대지 말고 여러 방면의 주제를 얘기하고 대화의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서로의 생각을 존중해보세요. 정작 AI 시대로 가고 있는 우리들에겐 미래 전략 또는 실용 과학적인 이론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조와 관련된 거울 뉴런과 의식의 흐름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바우하우스, 애플, 디지털 혁명. 창조는 편집이다. 시대는 항상 새로운 편집을 원합니다. 왜 애플이 성공했는지 아시죠? 컴퓨터와 인간의 상호작용을 처음으로 이 터치라는 것을 만들어준 게 바로 애플입니다. 그게 어디서 온 거냐면 바우하우스입니다. 여기서 바우하우스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들어갑니다. 예술과 기술, 그리고 새로운 통합, 바우하우스. 이상적인 디자인로는 단순화된 기하학적 형태 구성을 기본으로 조형물의 기능성과 형태의 디자인적 공통 요소들을 찾아내 표준형을 만드는 것이며 기계를 통해 대량 생산해내는 것이었습니다. 바우하우스를 창설한 그로피우스는 기계의 대량 생산을 오호하면서도 예술가 개개인의 창의적인 발상과 조형 의지를 존중했기 때문에 표준화를 통해서 개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감각의 교차 편집이라고 하는 그 문화적 역량이 서구 사회에서 계속 축적이 되고 그래서 조나단 아이브가 디터랍스를 흉내내고 디터랍스는 바우하우스 전통을 흉내내고 이러면서 그 문화적 역량이 애플의 느낌에 많이 스며들지 않았나 문화심리학자 김정은 교수가 주장합니다. 무에서 유의 창조가 아닌 편집을 통해 좋은 것만 걸러내어 더 나은 창조력을 만듭니다. 이렇게 보면 바우하우스의 가치가 정말 대단하죠. 디자이너들은 바우하우스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100여 년 전 당시 변화의 중심이 기계였다면 현재 변화의 중심은 디지털입니다. 디지털 혁명은 산업혁명으로 발생된 새로운 산업과 문화의 발전 이상으로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고 있고 더욱 발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 이런 변화의 흐름을 인식하고 있으신가요? 알고 계시다면 다행이고요. 뇌에 숨어있는 창의성, 운해형 접근법. 여러분들은 오른손잡이인가요? 왼손잡이인가요? 보통 선천적으로 오른손잡이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왼손잡이인 경우 운해 쪽이 더 발달했고 오른손잡이인 경우 좌뇌 쪽이 더 발달했는데요. 그런데 이 창조적인 사고가 운해에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운해형 성인 특징 4가지를 가져왔어요. 첫 번째, 창의성이 높고 주의가 지저분함. 두 번째, 시간 개념이 거의 없고 늦게잠. 세 번째, 글씨 읽는 것이 어렵고 일의 체계를 못 잡음. 네 번째, 겉보기와 다르게 매우 예민하고 판단이 직관적이고 뭔가 남들한테 안 좋게 보일 만한 특징을 가졌지만 천재성의 재능이 많고 생각보다 똑똑하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100% 다 맞다는 사실은 아니니 재미로만 봐주세요. 다시 좌뇌의 운해의 특성을 비교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좌뇌는 언어적이고 단편적, 논리적. 운해는 이미지적이고 입체적이면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경향이 있어. 보통 사업가분들은 운해형의 왼손잡이들이 많죠. 창의적 사고를 강화할 수 있는 운반구와 관련된 접근 방식을 또 소개해보자면 뇌에는 감각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 감각이라는 것이 무의식과 연결이 되고 창조적 사고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을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니 당연한 소리를 유식한 척하고 있어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청각만큼 좋은 것이 없어요. 암기 과목이나 이론적인 공부를 할 때는 백색 소음이나 빗소리 사운드를 추천드리고 디자인, 게임, 크리에이터, 기획 등등 창의적인 일을 할 때에는 조금 더 탐험적이고 신나고 트렌디한 음악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진짜 집중력도 높아지고 생각이 좀 열린달까? 그리고 지금 종이와 펜이 있다면 당장 일기를 써보세요. 한 줄, 2줄이어도 좋습니다. 그냥 꿀준 일기를 쓰다 보면 운해뿐만 아니라 좌뇌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생각의 은유와 비유를 사용하면 겉보기에 관련 없어 보이는 개념 사이를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운해 사고를 높일 수 있습니다. 네, 귀찮다고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냥 알고 있기만 하세요. 그런데 실행할 사람들은 바로 실행하겠죠? 우리 모두 익숙함에 속지 말고 깨어있자고요. 지금은 너무 많은 포화 시대. 총정리. 이렇게 창조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시 정리해보자면 인간과 환경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의식의 흐름 대화법, 창조는 무에서 유가 아닌 편집과 믹스다. 이어령 선생님은 창조적 사유가 선택과 집중이 아닌 선택과 결합에서 나온다라고 하셨습니다. 요즘은 뭐든지 다 연결되어 있고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나 창조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지식 편집의 수단을 쥐고 있는 자에게 권력이 쏠리는 시대가 될 수도 있기에 여러분들이 꼭 참고해주셨으면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쉽게 공부하자. 디자인 상식 교양집, 기상교집.